오늘은 학습지의 마지막 장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매깁니다. 매겨서 왜 틀렸는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뭘 잘못 생각했는지 이유를 잘 보이게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댓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문제 푸는 영상은 쌤이 확인 안 하려고 했는데 확인 안 하니까 아예 수업 자체를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고 풀이 봅니다. 문제 풀고. 자, 동이랑 편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두 직선도선 가나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I라고 그냥 잡아도 되겠죠? 그때 이제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건데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고 R에 반비례한다라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때 A, B, C, O는 평면상의 점이다. 자, 그러면 기읍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자, O점에서는 가 주변의 자기장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지. 오른손의 엄지를 위로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될 거고 나에서도 똑같이 이런 방향이 될 건데 자, O 지점에서는 가에 의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죠. 근데 이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은 가나 둘 다 전류의 세기 같고 가나 둘 다 O에서는 거리가 같지.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니까 둘은 상쇄돼서 결국엔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자, A와 C도 비교를 해보면 A는 지금 가 도선에서 이만큼 떨어진 경우고 C는 나 도선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각 도선마다 떨어진 거리가 같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는 같겠지. 같은 이유를 알겠나요? 자세히 보면은 자, A 지점에서는 가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는 조그만한 이런 자기장이 생기겠죠. 가에 의해서는 이제 R 굳이 적자면 이 한 칸을 R이라고 한다면 R분의 I 값이 생길 거고 나에 의해서는 이제 거리가 하나, 둘, 셋이니까 3R분의 I에 의한 자기장 값이 생기겠죠. 그럼 결국엔 자기장은 이 두 개를 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를 보면은 C에서는 이제 가에 의해서는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건데 거리가 머니까 약하게 이렇게 생길 거고 나에 의해서는 이렇게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두 개 합을 해야 되는데 두 개 합을 해볼 때 가에 의해서는 하나, 둘, 세 번이니까 3R분의 I고 나에 의해서는 R분의 I. 그럼 결국엔 이 두 개 합이나 이 두 개 합이나 같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거리가 하나는 3R 하나는 R 그냥 전류세기가 I니까 방향은 반대이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같을 거다라고 느낌상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쌤이 이제 자세히 풀이를 해서 이렇게 3R분의 I 이런 값이 나온 거지만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자기장의 세기. 자, B는 어디에 있냐면 B는 여기에 있어요. B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 O에서 자기장이 0이랬잖아. 그럼 B는 이제 가 지점에 더 가까우니까 이 가 지점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도미넌트 하겠죠. 더 강력하게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가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 되니까 이제 들어가는 방향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제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에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전류의 세기는 I 같다. 근데 원의 반지름은 나에서가 더 크다. 나가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얘도 원형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R분의 I였는데 나가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읍 가에서 전류의 방향. 자, 원래 지금 동서남북 여기 방향 나와 있죠. 그럼 원래 나침반은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지. 원래 나침반은 이제 항상 북쪽을 가리키니까 원래 이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이런
나침반의 방향이 돌아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나침반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네, 이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 자기장 방향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엄지를 몸 쪽으로 향해서 전류가 손가락이 감싸지는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이거 엄지, 그 다음에 손 이렇게 감싸지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자침의 회전각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 자, 회전각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그만큼 커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R이 큰 나에서는 자기장 세기가 그만큼 작겠죠. 그러니까 회전각은 가가 더 크겠지.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면 맞는 보기. 디귿 가에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자침의 회전각. 원래 이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하면 더 이렇게 돌아가겠죠. 더 돌아가서 심지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 자침의 회전각은 증가한다.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4번. 3번. 자, 전자석 나왔습니다. 전자석을 이용한 정보 저장 매체인 자기 테이프에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자, 자기 테이프는 합성 수지에 산화철을 도포해서 정보를 저장한대. 산화철인데 산화철은 강자성체, 산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뭘까요? 철이니까 강자성체가 되겠죠. 얘는 강자성체를 도포해서 전자석으로 이루어진 헤드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의 자기장과 어떤 방향으로 산화철이 정렬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산화철은 강자성체니까 같은 방향.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자기 테이프는 합성 수지에 지금 테이프가 쭉 이동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보입니까? 그래서 테이프가 이제 이동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정렬되어 있고 얘네들은 아직 안 지나가서 지금 마구잡이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걸 봐서 이 유지가 되는 강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자성체는 당연히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막대를 솔레드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가에서 막대를 꺼내 P 쪽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막대 자석 가까이 했더니 자석이 밀려났다. 자, 그러면 지금 P가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얘가 P는 그러면 일단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 주변에서도 지금 자기화가 된 걸 봐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강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P는 강자성체구나. 왜냐하면 자성이 유지가 되니까. 강자성체인데 지금 얘가 멀어지는 걸 보니까 여기가 N극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은 그러면 당연히 S극이 될 거고. 그러면 P의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전류는 지금 여기가 N이 되기 위해서는 엄지를 마찬가지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오른손에 엄지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렀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플러스의 방향이 A랑 B 중에 어딘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흘러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B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봅시다. 기역, 직류 전원 장치의 A는 플러스이다. 틀렸고, 니은 P는 N극이다. 맞고, 디귿, 막대는 강자성체이다. 맞고. 그래서 4번. 자, 5번 봅시다. 이거 5번을 선생님이 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했던 내용인데 저 또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해봤더니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3차원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2차원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얘를 3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지금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는 지금 수직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이 1 경우에는 그림을 어디 좀 그릴 데가 없을까? 첫 번째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주변을 도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면에 이런 식으로 지면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골고루 다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저분하니까 나머지 지우고. 근데 이제 이 영역으로 도선이 지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이 영역에서는 지금 자기장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죠. 여기 면을 보면은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와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때 이 통과하는 이 자기장이 하나 생겨버렸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하면은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자기장을 통과하는 게 없다가 이 통과하는 게 생겨버리니까 변했죠.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 선속이 변해버리면 이때 전류가 흐른다. 어느 방향으로?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근데 아랫방향으로 지금 이미 생겨버렸으니까 얘는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윗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제 손이 어느 방향으로 감싸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번째 영역, 자기장 이 두 번째 영역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영역은 이제 또 자기장이 이 옆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도선이 또 마찬가지로 얘를 통과해서 이제 지나왔고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또 자기장에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봐야 자기장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가 이제 여기서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버리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건데 얘는 윗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윗방향으로. 그럼 이 처음엔 자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윗방향이 생겨버리니까 자기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가 NS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엄지를 아래로 해가지고 손가락을 접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들어갈 때는 그렇고 얘들아 또 빠져나갈 때도 알고 있죠? 빠져나갈 때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얘가 자기장이 또 막상 여기 안에 구간에서는 자기장이 변함이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3개 통과하던 게 이제 계속 옮겨가면서 3개가 이렇게 꾸준히 통과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여기 안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막상 빠져나갈 때 3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또 자기장이 변했어. 이때 빠져나갈 때 자기장이 변한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있던 애가 없어지니까 통과하는 있던 애가 없어지니까 자기는 계속 이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엄지가 얘 위로 했던 거랑 반대로 이번에 아래로 돼야 됩니다. 아래로 해서 이제 손을 감아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때는 또 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쌤이 결론적으로 지금 그림이 지저분해졌지만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5번에 대한 설명이 그겁니다. 그러면 다시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자기장 영역 1과 2를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을 ABCD로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세기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세다. 여기가 더 세대요. 자기장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읍 A에서 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 자기선속이 원래 이렇게 없었는데 이제 여기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선속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A에서와 D에서가 같다. 자, 자기장 세기 누가 더 크다 했어? 2번이 더 크다면. 그러면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A로 지나갈 때는 0에서 뭐 10이 되었는데 얘는 자기장 세기가 강하니까 50에서 0이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변화율이 더 큽니까? D에서가 더 변화율이 더 크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D에서가 더 크겠다. 그래서 A에서와 D에서가 같다면 틀리고 디귿. B와 C에서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자, 드디어 이제 방향 물어봅니다. 방향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방향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자, B에서는 얘가 있던 애들이 없어지니까 계속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아랫방향으로 만들어내서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이 되겠다. B에서는 시계 방향. 그 다음에 C에서는 갑자기 없던 애들이 생겨버렸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보면 똑같이 시계 방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도 시계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이크에서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자, 마이크는 음성을 전기. 그러면 내가 뭘 했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까? 전자기 유도입니까? 전기 신호로 만드는 건 다 전자기 유도라고 했습니다. 그 구별해냈다. 전류에 의한 뭐 자기장인지 전자기 유도인지.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비슷한 그 마이크와 비슷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해당되는 것은 스피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스피커.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마이크에서 일단 전기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내 목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읽어보시면 뭔가 진동한다라는 게 진동판 주위에서 공기가 압축 팽창한다. 이 내 목소리에 의해서 기억. 그 다음에 이 진동에 의해서 여기에 달려있는 코일이 움직여야 되겠죠. 코일. 그 진동판에 의해서. 그래서 코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유도 전류는 제일 마지막이고 당연히 유도 전류 제일 마지막. 니은 디귿을 봐야 되는데 코일이 달려있는 진동판이 연구자석 근처에서 진동한다. 코일이 움직인다. 어쨌든 코일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니까 뭐가 생긴다.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런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교과서에 133쪽을 넘깁니다. 133쪽은 지금 선생님이 마음 같아서는 풀이를 다 해버리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면 의미 없는 그런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아서 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33쪽, 4쪽, 5쪽 다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교실에 오면은 똑같이 풀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바로 시킬 거기 때문에 따로 뭐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풀이가 될 수 있도록 꼭 집에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과서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 테니까 화면 캡처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